오늘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바이에른 뮌헨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데뷔골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할 뻔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경기였어요. 아마 이번 시즌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경기 중에 오늘 경기가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록만 보여드리면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전체에서 클리어링 6개로 1위고요. 인터셉트 6개로 1위입니다. 수비적인 퍼포먼스도 가장 뛰어났고요. 세트피스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모든 선수 중에 압도적이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이제 본인을 마크하고 있는 선수랑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을 마크하는 선수를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오히려 본인이 앞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마크맨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머리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움직임 자체와 경합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파블로비치가 킥을 하는 순간 김민재가 수비수보다 뒤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장면을 심판이 오프사이드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사이드가 이제는 VAR이 있기 때문에 오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김민재 선수가 운이 없게도 요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민재의 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VAR의 장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VAR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득점을 한 다음에 이게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심판이 애매하니까 본인의 이제 판단대로 VAR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심하고 얘기를 해서 김민재의 오프사이드다 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저게 리플레이를 보니까 온사이드 같아 보여서 정말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 장면이 나오죠. 왼쪽에서 또다시 프리킥 찬스를 얻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김민재한테 주는 프리킥이었어요. 약간 길게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김민재 선수가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보다 훨씬 더 높은 타점으로 머리에 볼을 맞춥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머리를 맞고 케인에게 떨어지면서 케인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게 어시스트가 지금 당장은 기록지에 써있진 않은데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김민재가 해리케인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해리케인이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와요. 추후에 어시스트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김민재가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하죠. 이 장면도 그냥 김민재를 노린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뒤쪽에 빠져있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김민재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약간 뒤로 돌아뛰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김민재에게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김민재가 헤더로 슈팅을 한 것이 상대 선수의 몸을 맞고 들어가면서 김민재의 데뷔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만 세트피스에서 김민재 선수가 3개의 득점에 관여가 될 뻔했던 거죠. 1개는 득점을 만들었고요. 하나는 득점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심판의 판단으로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확실하게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를 준비해 왔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확실하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온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경기였어요. 슈투트가르트는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는 팀입니다.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라인을 높이죠.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라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순간 공격수와 김민재의 거리가 가까워서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기라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바이린 미넨의 수비 라인이 높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라인도 높습니다. 근데 기라시가 내려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어느샌가 기라시를 따라 나와서 강하게 기라시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라시에게 슈투트가르트는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기라시를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내죠. 그리고 기라시보다 먼저 볼을 터치하면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능력은 볼을 걷어낼 때 우리 팀 선수한테 주잖아요. 이게 김민재 선수의 넓은 시야가 만들어내는 장면인 건데 여기서 김민재가 기라시보다 앞으로 나와서 볼을 끊어낸과 동시에 앞쪽에 있는 밀러에게 정확하게 패스까지 넣어줍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됐는데 여기서 밀러가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골망을 흔드는 장면까지 나왔죠. 김민재 선수가 2골과 2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할 수 있는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했냐면 기라시가 분데스리가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시즌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기라시의 폼이 매우 좋거든요. 근데 오늘 기라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김민재를 먼저 비춰주고 그 다음에 기라시를 비춰줬거든요. 이거는 오늘 이 분데스리가 중계팀에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김민재가 기라시를 완벽하게 봉쇄를 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기라시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김민재도 뒤로 물러나면서 기라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슈투트가르트의 선수들이 기라시에게 패스를 못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슈투트가르트가 기라시가 뛰어들어가는데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중심으로 바이린 미넨이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올려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올라오니까 다른 바이린 미넨 수비들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라시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순식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라시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라시가 올라오자마자 다시 김민재는 뒤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뒤로 빠졌다가 기라시에게 패스가 또 안 들어오니까 다시 김민재가 올라옵니다. 또다시 기라시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또 걸리죠. 그리고 바이린 미넨의 수비수들이 김민재를 따라서 라인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기라시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2번 걸리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으로만으로도 기라시가 김민재한테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오늘 좌절감을 느끼는 경기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라시를 완벽하게 고립을 시키니까 슈투트가르트의 선수가 기라시에게 패스를 줄 수가 없어서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뺍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무리하게 올라오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이 열려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슈투트가르트에 뛰어들어오는 선수보다 약간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보다 먼 거리였는데 이 스피드를 따라잡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스피드로 따라잡아서 태클로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포효를 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김민재 선수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김민재와 운다부가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운다부 운다부에게 그냥 롱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다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발을 뻗습니다. 발을 뻗어서 운다부는 넘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볼의 낙하 지점을 확실하게 포착해서 발로 건드려서 옆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보내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김민재가 얼마나 압도적인 수비수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장면도 보시면 기라시가 약간 뒤로 빠지고 운다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2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라시가 내려오고 운다부가 올라가면서 운다부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스를 김민재가 읽었어요. 그래서 기라시가 올라올 때 운다부가 내려가니까 순식간에 운다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참 김민재 선수가
어마무시한 수비의 예측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장면이 많았어요. 측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한 명 끌어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었던 운다부가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나가면서 김민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중앙 지역에서 기라시와 우파메카노가 1대1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끌어내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안 끌려나가고 게레이루가 대신 뛰어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게레이루가 순식간에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김민재가 홀로 남아있었거든요. 게레이루가 완전히 돌파를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운다부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김민재가 크로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순식간에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다부의 크로스를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예측 능력이잖아요. 김민재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누구도 김민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전성기 반다이크가 최고점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경기는 정말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내가 월드클래스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중앙 수비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